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기 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공황장애를 치료하고 계시다면 또 치료가 잘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치료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치료가 잘 안 될 때 나타난 여러 가지가 바로 치료가 지연되고 재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약을 먹고 어느 정도 발작이 진정되더라도 약을 끊지 못하거나 또 약을 끊고 있다가도 재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겠으며, 이 동반 질환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황장애와 화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 진료실 내에서 이제 공황장애 분포와 관련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이상으로서는 청년층이나 중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노년층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남성에게서도 공황장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노년에서도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이 공황장애는 보통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을 주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이 노년에서 나타나는 공황장애에서는 불안과 공포와 더불어 굉장히 이제 화병의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중년, 노년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제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이제 민속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의 한국인의 이제 언어에 내재적으로 되어 있어서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꼭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질병이라고 하는 화병의 개념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화병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화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한국 언어에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낼 때 슬플 때는 슬프다, 즐겁다, 우울하다, 이렇게 직접 감정을 하나의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화가 난다 라고 하는 감정은 실은 우리가 화라고 하는 한자로 불화자로 표현을 하지만, 그 개념은 분노한다는 감정을 우리가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왜 특히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만 우리가 불화자를 써서 상징적으로 화가 난다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요.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태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뜨겁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태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 불로 태워버린다는 어떤 그 폐해가 크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특히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폐해가 크다, 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한국인의 언어에서는 이 분노의 감정을 불화자로 표현하는 이 화가 난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병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주정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 공포를 느끼는, 공황장애라고 한다면 이 공황장애의 주정서는 공포라고 하는 감정이 될 것이고요. 자, 우울증이라고 할 때는 우울감과 슬픈 감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하다라고 할 때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불안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이제 주 정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화병이라고 하는 화라는 개념 자체가 분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병의 굉장히 중요한 주 정서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화병은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결과가 되기도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화병의 기본적인 주 정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화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 화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 단계에 따른 임상 표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동반 질환에 따른 임상 표현,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 증상에 따른 임상 표현이
각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 단계에 따른 이 임상 양상을 보자면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 화병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분노기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갈등기, 세 번째는 체념기, 그리고 네 번째는 증상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분노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에 노출되면서 그 개인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이제 표출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본인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분노가 표출될 수도 있고 또 억제될 수가 있겠죠. 자, 이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불안이 상당히 많이 표현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갈등기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능력과 모든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당사자는 이제 세 번째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면서 자기의 감정이 이제 억제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이제 우울증의 단계로 들어가는 세 번째 체념기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체념기의 단계로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감정이 억제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드디어 이것이 이제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이제 증상기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화병의 진행 단계에서 많은 화병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4분의 3 정도가 이 증상기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반 질환에 따른 임상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개별적인 신체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단계에 따라서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뭔가 다른 병처럼 보이는 동반 질환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공황장애나 그리고 우울장애, 그리고 자율신경의 교란, 그리고 또 전환장애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자, 특히 이 전환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것이 기능적으로 신경학적인 어떤 마비를 일으키는 것을 전환장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뭐 말이 안 나온다든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전환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단계에 따른 임상 양상과 그리고 이 동반 질환에 따른 이제 임상 양상을 좀 같이 섞어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좀 고찰을 해보자면, 자, 첫 번째 분노기에서 바로 이 전환장애 형태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극도로 이제 분노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이것이 갑작스럽게 어떤 마비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환장애가 이때 표현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노기에 극도의 분노에 접했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전환장애 형태가 시작될 수 있고, 이때는 마치 이것이 화병이 아니라 전환장애처럼 진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갈등기에서는 이제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갈등을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중간적 입장에서 굉장히 상당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게 되면 이제 공황장애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또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제 증상기에서도 공황장애 형태가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제 세 번째 체념기에서는 이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무력감에 빠지면서 우울장애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이 화병보다는 또 우울장애 형태로 진단을 받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이제 이 신체 증상기에서는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개별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병이라기보다 이때는 또 다른 신체 질환으로 진단이 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 증상기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또 우리 좀 찾아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의 형태, 그리고 만성적인 소화장애, 그리고 수면의 교란, 수면장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통증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증상기에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자, 심혈관과 관계돼서는 뭐 심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나 특히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성적인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 형태로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가 뭐 위염이라든가 식도염의 형태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이 증상기에 있는 분들이 수면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이제 수면의 교란의 형태, 수면 장애의 형태가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화병의 증상기의 중요한 특징은 여기저기 몸이 굉장히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몸이 계속 시름시름 아프기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해도 어떤 특별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신경성입니다, 뭐 이런 너무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서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의 통증이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통증과 관련돼서는 때로는 이제 질병과 관련된 어떤 건강 염려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자율신경의 증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어떤 개별적인 신체 질환으로 오해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병과 공황장애 형태를 이제 함께 보자면, 이 공황장애와 화병이 굉장히 이 자율신경 교란의 형태를 굉장히 공유하고 있다, 증상들을 굉장히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화병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동반 질환의 형태가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화병과 공황장애에서도 역시 심폐나 또 위장관, 또 어지럽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 자율신경 증상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한의학에서는 이 화병의 어떤 병인으로서 보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간기울결 그리고 심신불교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 공황장애를 또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간기울결이라든가 심담허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주요 두 개의 병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과 공황장애가 한의학에서도 역시 자율신경의 교란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또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이제 병리를 같이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다행스럽게도 이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공유되는 병인을 치료할 때는 이제 화병과 공황장애가 같이 동시에 해소될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 공황장애가 이렇게 중장년 노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제 진료실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제 중장년 노년층에서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청년층이라도 공황장애가 잘 치료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면 뭔가 동반질환 중에 하나로서 이런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도 같이 한번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를 하는데 또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